안녕하세요. 너굴곰팀입니다. 오늘 교육방송, 비트코인 교육방송, 오늘 좀 설명드린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처음에 시장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시장에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투자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자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코인마켓캡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메인 화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순위, 시총, 지금 1등 시총이 뭐냐, 무슨 코인이냐, 2등이 무슨 코인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홈페이지, 그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보통 어떤 코인에 투자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코인을 강력하게 홀딩을 해야 되느냐,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우량주는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때 들어와 보시죠. 보통 시총이 높은 코인일수록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도,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일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코인이나 뭐 김치코인 뭐 이런 것들의 하락률보다 확실히 좀 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위 코인들은 그 하위 잡코인들보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인 마켓캡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순위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전체 그 크립토 전체 그 코인 개수가 토탈 몇 개나 있느냐, 그리고 거래소는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얼마냐, 그리고 24시간 동안 얼마 만에 거래가 있었느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드디어 도미넌스라는 게 나옵니다. 도미넌스를 보시면 현재 도미넌스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넌스가 무엇이냐, 도미넌스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시장 규모,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 마켓캡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전체 시장 규모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비율, 그러니까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코인 시장 규모가 전체 코인의 가치를 다 합한 것이 1조 원이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이 가치가 5천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예요. 51.1%.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차트가 하나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위에 거는 이제 마켓캡이다라고 해서 나오고요. 아래 이제 쭉 내려보시면 마켓캡, 여기 내려보시면 여기 도미넌스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퍼센티지 오브 토탈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도미넌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올이라고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코인 마켓캡에 등록된 이후로 이 그 도미넌스의 흐름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상승장일 때예요.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2017년도 상반기를 볼까요? 2017년도 상반기는 이때입니다. 이때. 상반기가 아니죠. 2017년 하반기를 봐야 돼요. 하반기에 엄청난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시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코인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함과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32%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2%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하락장을 맞고 나서 하락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승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년 주기, 여기가 이제 피크점이 되겠죠. 여기가 피크. 거의 한 70% 가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신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때가 언젠가요? 2021년 1월입니다. 2021년 1월 이제 급격하게 지금 코인 시장이 핫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무렵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퍼센트냐? 51%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4년 전에도 4년 반복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옆에 영상 링크를 띄워 드릴 테니까 4년 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제가 링크 걸어 드린 영상 확인해 주세요. 네, 보시면 2017년도 그 1분기 때부터 상승이 왔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도미넌스가 하락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상승장이 오기 시작하니까 상반기부터 1분기부터 갑자기 도미넌스가 하향하는 곡선을 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라는 의미는, 이게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평가 금액이 다른 기타 알트코인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차트도 있어요. 주황색 차트 말고 이 밑에 보면 이 남색 차트도 있고 회색 차트도 있죠. 이것들이 보면 남색은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고, 그 다음에 회색은 아더스라고 해서 다른 잡코인 여러 가지.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것이 그러면 불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보통 비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만 상승해요. 최초에는 비트코인만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비트코인만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이 자금을 가지고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고래들이 그 자금을 메이저 알트코인을 매집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저 알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범핑,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 알트코인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다시 이 자금으로 준 메이저 알트코인을 갑자기 매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정도 펌핑이 일어나고 수익을 좀 봤다라고 한 타이밍에 잡코인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펌핑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잡코인이 오르다가 다시 잡코인을 BTC 마켓에서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다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매 장세가 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와 있느냐? 지금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잡코인, 흔히 말하는 이 어떤 시가총액 100이 이하의 어떤 잡코인들이 펌핑이 한번 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상승이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계속 5% 7%씩은 왔는데 5% 7%씩 오다가 지금 8천만 원대 넘어섰죠. 그러다가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그러고 나서 크게 오지 않고 메이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리플 올랐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르고 나면 이제 준 메이저 알트코인 다시 오를 차례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많이 올라가서 사이클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력이 사실 예전만큼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은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코인까지 오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도미넌스가 빠진다.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지난 하락장 때는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85% 가던 것이 진짜 상승장이 오고 나서 37까지 빠집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올라가다가 진짜 하락장 때는 33%까지 빠져요. 33, 32%까지. 그럼 이번 상승장에는 몇 프로까지 빠져야 하락장이 올 것이냐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20%대 중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빠졌을 때부터 하락장이 진짜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스라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다시 그 돈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환매 장세를 알고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 순환매가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로 넘어가고 다시 준 메이저 알트로 넘어가고 자코인으로 넘어가고 이 시기를 언제 넘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래서 진짜 유망한 코인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 비트코인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 조정 온다, 이거 팔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언제 다시 펌핑이 다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뭐 샀다가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번에 메이저 알트 오른다, 비트코인 팔고 메이저로 갈아타자,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준 메이저 알트코인 펌핑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순환매 장세가 다시 내 코인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다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라는 지표가 우리가 가격을 분석할 때, 그리고 내 코인이 언제쯤 순환매를 타서 다시 상승할 것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김치 프리미엄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치 프리미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어떤 좀 어떤 좀 판단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